정보공시센터 손서구입니다. 지금부터 대학 알림이 입력 시스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공시를 위한 통합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정보공시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람만 들을 텐데. 지금 화면 보이시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력 시스템 접속을 위한 아이디 생성부터 로그인 그리고 권한 부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시 운영에서는 공시 업무 진행을 위한 입력 시스템 화면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대학 알림이를 통해 공시되는 항목들이 어디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 대학 정보공시 개요입니다. 통합 시스템의 구성 요소, 정보공시 프로세스, 총괄 담당자의 역할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정보공시 통합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가 진행되는 대학 알림이 항목별 관리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시 항목을 연계하는 연계 시스템, 마지막으로 입력 시스템은 총괄 관리기관인 대학 정보공시센터 입력 시스템을 통해 공시 주체인 대학에서 공시 항목을 입력, 수정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대학 정보공시 프로세스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우선 정보공시 업무를 위한 총괄 담당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총괄 담당자로 등록되신 총괄 선생님께서는 각 항목 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입력 환경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입력 환경 설정이란 공시 장표에 대한 권한 및 관리학교 설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항목의 입력 담당자는 공시할 자료를 입력, 확인, 수정을 진행하며 진행 중에 입력 오류 발견 시 공시 자료를 수정하여 재입력을 진행합니다. 입력이 완료된 공시 자료를 수정을 위해서는 입력 완료 해제 과정이 필요하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자료의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해당 공시 자료를 총괄 관리기관인 대학정보공시센터로 공문을 통해 제출을 진행합니다. 그 후 대국민 공시가 진행되기 전 대학 알림이를 통하여 예비 공시가 진행되는데요. 예비 공시에서의 내용은 입력 시스템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공시가 진행되며 이 과정이 대학 정보공시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대학 정보공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관리기관인 대학 정보공시센터와 대학 내 정보공시 담당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학 정보공시 담당자의 자료 입력 또는 확인을 위한 입력 시스템 환경 설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 설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한, 장표에 대한 권한 부여를 의미합니다. 대국민 공시 전 입력된 자료가 지침서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오류사항 발견 시 수정을 통해 정확한 자료가 공시되도록 모니터링합니다. 해당 월별 공시의 모든 항목이 최종 확인 완료가 진행되면 총괄 관리기관인 대학정보공시센터에 해당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예비공시를 통해 입력한 공시 자료가 대학 알림이에 바르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공시 이후 내부 점검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만약 수정사항 발생 시는 정정 요청을 통해 공시 자료 정정 요청을 진행합니다. 입력한 공시 자료에 대한 증빙 자료 및 로우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이상 총괄 담당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입력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의 방법입니다. 먼저 사전 준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란 인증서 발급입니다. epki.go.kr에서 발급 가능하시고요. 발급 절차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포털 사이트의 대학 알림이 검색 또는
해당 주소 academyinfo.go.kr 입력하셔서 사이트 접속을 진행을 먼저 하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 대학 알림이 접속이 완료되면 사진과 같은 화면으로 들어오는데요. 우측 하단 업무 담당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용자 등록이 완료된 사용자는 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다시 대학 알림이 메인 포털로 이동되며 우측 하단을 확인하시면 버튼이 업무 담당자 로그인에서 입력 시스템 바로가기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서 변경 관련 화면입니다. 기존 사용자 중 인증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만료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원하실 때는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기관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에 입력하신 정보를 버튼 클릭 후 나타난 화면에서 입력 후 정보 확인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며 변경 확인 버튼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증서 변경 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입니다. 가입 시에 입력한 사용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서로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신규 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위해 사용자 등록을 완료하면 반드시 총괄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입력 시스템 공통, 담당자 관리, 담당자 신청 승인 메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을 진행한 신규 사용자의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업무 담당자의 정보가 일치한다면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업무에 따른 권한 그룹을 설정하여 줍니다. 그 다음 가운데 보이시는 상세 메뉴에 대한 권한 부여를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권한 부여할 학교를 체크해서 신청 승인을 마무리하여 줍니다. 방금은 신규 사용자를 승인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거는 기존 사용자의 권한 수정이 필요할 때는 입력 시스템 공통 담당자 관리의 신청 승인 바로 아래 메뉴에 있습니다.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권한 수정을 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 권한 및 관리학교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담당자 신청 승인 시와 마찬가지로 권한 그룹을 체크를 하고요. 상세 메뉴별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할 권한을 학교를 체크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권한 부여 주요 오류 사례인데요. 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과 대학원 장표에 대한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공시장표를 대학 정보공시, 대학원 정보공시로 구분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대학 알림이에 접속해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권한 부여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학 알림이 메인 사이트에 잘 들어왔는데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우선 대학 알림에 접속하시면은 우측 하단 업무 담당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들어옵니다.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볼게요. 사용자 등록 버튼을 누르고요.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안내를 꼭 읽어주신 다음에 이용 약관 동의에 체크하여 줍니다. 그 다음 사용자 버튼,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타났는데요.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정보 입력입니다.
입력 시스템에서 사용할 사용자의 성명, 그리고 아이디 입력을 하고요. 아이디 입력을 하실 때 반드시 중복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구분이란 사용자의 업무 구분에 따라 선택을 진행을 하는데요. 정보 공시와 표준 분류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진행할 경우에는 공통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정보 공시 업무만 보시는 경우는 정보 공시에, 표준 분류 업무를 담당하시는 경우는 표준 분류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 업무 구분을 정보 공시만 선택을 하셨더라도 입력 시스템 안에서 공통 또는 표준 분류로 변경이 가능하시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관 분류입니다. 반드시 학교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기관 분류를 교육기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학교 담당자께서 다른 기관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 가입을 진행하시면 학교에 계신 총괄 관리자와 소속이 다르므로 신청 승인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선택은 우측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학교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학교명 검색하셔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교가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속 학교를 입력하지 않고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력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명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사용자 등록 시 이메일을 통한 본인 확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본인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메일 인증 번호를 발송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다음 대학 알림이 회원가입 이메일 본인 인증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인증 번호에 입력을 하시고요. 인증 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수신 여부, SMS와 이메일에 대한 수신 여부인데요. 반드시 수신함으로 설정을 하셔야 정보 공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입력을 마무리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인 처리 완료 후 로그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죠. 제가 승인 처리하기 전에 로그인을 했을 때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다음처럼 해당 인증서가 등록이 되었으나 총괄 관리자의 승인이 미처리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규 사용자는 총괄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가입한 대학 알림이 사용자에 대해서 제가 승인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승인은 공통의 담당자 관리, 담당자 신청 승인에서 가능하고요. 제가 가입 시에 소속을 대학정보공시센터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소속 구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가입한 대학 알림이 사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승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연수 자료지 75페이지 하단 사진과 같이 권한 부여 팝업이 나타납니다. 우선 저는 총괄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거기 때문에 권한을 선택하신 다음 실제 담당자가 사용할 화면에 대한 상세 메뉴 권한을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대학 정보 공시, 대학에 대한 공시 장표와 대학원에 대한 정보 공시 장표가 이렇게 구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전체 모든 권한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소속되어 계신 소속 선생님들께서는
입력 기간에 학교가 나타날 텐데요. 저는 소속 학교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권한 체크를 마무리하시면요. 승인 버튼을 눌러 사용자 신청을 승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용자 승인을 하게 되면 담당자 관리, 소속이 되어 있는 담당자 관리 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대학 알림이 사용자가 이렇게 대학정보공시센터 안에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의 권한 변경도 여기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정보를 변경할 사용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파란색 줄 나타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권한 및 관리학교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변경할 권한을 선택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증서 변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변경은 인증서 변경을 원하는 사용자는 인증서 변경 메뉴에서 가능한데요. 우선 가입 시에 입력한 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다른 숫자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못 입력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보 입력이 완료가 되었으면 회원가입 여부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인증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가입 시에 입력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등록된 회원 정보입니다. 신규로 발급하신 인증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이때 변경하실 인증서를 인증서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변경할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인증서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이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PPT를 보면서 다음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공시 운영입니다. 나의 할 일부터 수시 항목 오픈 요청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전반적인 공시 운영에 있어 사용될 화면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할 일입니다. 입력 시스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가장 처음 보게 되시는 화면인데요. 상단 업무 진행 상태 총괄에서 공시 시기별 형식 검증 진행 상태와 업무 진행 상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식 검증 진행 상태 오류 부분 숫자를 클릭을 하시면 형식 검증 메뉴로 이동이 되고요. 형식 검증 진행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무 진행 상태에서 미입력, 입력 완료, 확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 하단 숫자를 클릭하시면 각 상태에 따른 학교명과 항목명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업무 진행 상태 세부인데요. 공시 시기별 항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의 할 일 위쪽에 위치했던 업무 진행 상태 화면을 좀 확대한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형식 검증 진행 상태 오류 밑에 숫자를 클릭을 했을 때 형식 검증 화면으로 전환되어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업무 진행 상태 내용 중 최종 확인 버튼 아래에 있는 21 숫자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최종 확인 완료를 진행한 학교 목록과 항목 명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의 할 일 화면 아래에 위치한 업무 진행 상태 세부입니다. 월별 공시 항목들의 진행 상태를 아실 수 있고요. 미입력 항목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최종 확인 완료까지 진행한 항목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비교지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이알릴에서 각 항목을 클릭할 경우 해당 항목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 화면은 8차2 항목을 클릭하였을 때 전환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자료 입력 방법은 직접 입력과 간접 입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간접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입력 항목은 항목별 관리기관을 통해 입력한 자료를 연계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연계를 진행합니다. 연계된 데이터가 올바르게 장표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형식 검증과 전년 대비 증감을 통해서 2차적으로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 확인 중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항목별 관리기관을 통해서 원자료 수정을 진행을 하고요. 해당 항목에 대해 재연계 요청을 해서 수정한 데이터를 재연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은 최종 확인 완료 일 전까지 가능하시고 총괄 관리자께서는 일정을 꼭 확인하셔서 최종 확인 완료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재연계 요청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은 재연계 요청 시 사용되는 재연계 요청 게시판입니다. 원자료 수정 완료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은 대학 정보 공시 관리에서 접수, 재연계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재연계 요청 게시판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가운데 화면과 같은 팝업이 출력이 됩니다. 제목에는 재연계를 진행할 항목명을, 연계 기간에는 항목별 관리기간 명칭을, 그리고 항목명은 공시장표의 항목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 뒤에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재연계 요청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직접 입력 프로세스입니다. 직접 입력은 대학정보공시센터 입력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합니다. 반드시 지침서를 확인하셔서 지침에 맞게 입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 업무 진행 중 오류를 발견하셨을 때 간접 입력의 항목의 경우는 원자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연계를 진행을 했지만 직접 입력 항목은 데이터 입력 후 입력 완료 또는 확인 완료를 진행한 상태에서 오류를 발견하셨을 경우라도 총괄 관리자께서는 입력 확인 완료 버튼 해제를 통해 데이터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확인 완료 버튼 해제의 경우는 대학정보공시센터로 요청을 해주셔야 하며 최종 확인 버튼 해제는 최종 확인 완료일 전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직접 입력 항목 중에 종류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PDF 업로드 하는 항목이 있고요. 양식 다운로드 및 양식 업로드 하는 항목이 있고 입력 시스템 화면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4월 공시에 진행을 했었던 2-가-1 전공 과목 성적 분포 항목 화면인데요. 화면 왼쪽에 파란 글씨로 직접 입력 항목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장표를 보시면 학생 수 컬럼의 노란색 부분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양식 다운로드를 진행하셔서 다운받은 양식에 데이터를 입력하신 뒤 양식 업로드를 통해 공시 진행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양식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위 사진처럼 공시 장표와 같이 구현된 엑셀 파일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요. 지침을 꼭 확인하셔서 양식 업로드 버튼을 통해 공시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었다면 저장을 눌러주신 뒤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 입력 완료 진행을 하는데요. 전년 대비 증감 확인 팝업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팝업 중 검증사항 부분을 참고하셔서 증감 유립 검증값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간략한 증감 사유를 입력하신 뒤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항목은
입력 완료, 확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 세 단계를 거쳐 공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월별 공시 항목 중 형식 검증이 존재하는 항목은 대학 정보 공시 관리, 형식 검증 관리, 형식 검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 시기를 선택하신 뒤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와 같이 검증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 검증 실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결과값이 보여집니다. 결과값이 일치, 불일치, 오류, 미입력 등 결과값이 나타나는데요. 결과가 오류인 형식 검증을 클릭하셨을 경우는 형식 검증 상세 내역이 나타나게 되며 오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식 검증을 예외 요청하는 예외 요청입니다. 입력할 공시 내용이 없거나 해당 형식 검증에 대하여 학교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형식 검증 예외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형식 검증 예외 요청은 대학 정보 공시 관리, 형식 검증 관리, 형식 검증 예외 요청, 형식 검증 바로 하단 아래에 있는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공시 연도와 학교명 선택을 하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 버튼을 통해 행 추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행 추가가 진행이 되면 하단 돋보기 3번 있죠. 하단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예외 요청을 진행할 형식 검증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다음 화면에서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한 형식 검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데 저장 그리고 신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딱 눌렀을 때 나타나는 오류 검증 항목 찾기 팝업입니다. 여기서 예외 요청을 진행할 검증을 클릭하여 주고요. 클릭이 완료되면 화살표를 따라가서 우측 상단처럼 2가 1, 3, 4학기 검증 사항을 이 데이터가 이제 불러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외 구분, 해당 없음, 예외 사유를 작성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저장 버튼이 완료되면 선택 부분에 네모 박스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눌러 형식 검증 예외 요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력 완료 해제 관리 메뉴입니다. 대학 정보 공시 관리, 입력 완료 해제 관리를 통해 화면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총괄 관리자께서는 공시 시기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 완료 또는 확인 완료까지 진행한 항목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 완료 버튼 해제의 경우 공시센터로 요청을 해 주셔야 하고요. 버튼 해제 같은 경우는 기간 현황 보이시죠? 공시가 진행 중에 있을 때만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작성자, 확인자, 최종 확인자 메뉴입니다. 해당 화면도 대학 정보 공시 관리, 공시 항목별 작성자, 확인자, 최종 확인자 관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데요. 공시 항목의 입력 완료, 확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를 진행한 사용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이는 대학 알림이를 통해 공시되는 대학 개별 공시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손석우라는 이름이 작성자 확인자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자 확인자에 대한 이름 수정을 원하실 경우는 수정이 필요하신 성명에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용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작성자 확인자 관리 메뉴에서 수정을 진행하시면 대학 알림이를 통해 공시하는 대학 개별 공시 화면에서도 수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공시 항목을 최종 확인 완료까지 진행을 하시면 공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대학 정보 공시 관리, 공시 자료 제출 관리, 공문 작성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메뉴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2번과 같이 해당 공시 시기에 진행한 모든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4번 자료 제출을 진행을 합니다. 자료 제출을 누르게 되면 저장 왼쪽에 자료 제출 일시 있죠. 자료 제출을 누른 시점으로 해당 일시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 자료 제출 다운로드를 통해 공시를 진행한 항목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 여부의 컬럼의 결과가 예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 여부에 아니오로 출력된 항목이 있을 경우 자료 제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공문 제출 메뉴입니다. 공문 작성 메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공문 최종 자료 제출 공문 부분에는요. 통장 직인이 날인된 내부 결제가 완료된 공문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업로드 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침 2 기타 첨부 문서에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파일 추가한 일시가 공문 제출 일시에 기록됩니다. 다음은 대국민 공시가 진행되기 전 마지막 프로세싱 예비 공시입니다. 학교의 정보공시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께서는 입력 시스템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학 알림이에 학교명을 검색하셔서 대학 개별 공시 바로가기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력이 완료된 공시 항목이 대학 알림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항목 오픈 요청 메뉴입니다. 대학 정보공시관리 접수, 수시 항목 접수 메뉴로 들어옵니다. 학칙 모집 요강 등이 이제 수시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따로 월별 공시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침을 확인하셔서 해당 항목에 대한 입력이 필요한 경우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에서 처음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팝업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 다시 추가를 누르셔서 행 추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학교명 선택을 하시고 공시 항목 선택하셔서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4번 내용에 변경된 내역이나 수시 항목 오픈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시 항목 오픈이 완료되면 항목이 오픈되면 3일 안에 최종 확인 완료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트 공시 운영에 대한 설명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한번 해당 메뉴들을 보여드립니다. 아까 가입을 진행한 대학 알림이 계정으로 먼저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항목은 2-가-1 직접 입력 항목이고요.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입력을 진행하셔도 되고 양식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입력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양식 업로드 기능을 통한 항목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화면상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셔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수정을 원하시면 아직 입력 완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우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양식 업로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요. 입력 시스템 화면과 같이 양식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장표에서 입력이 가능한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셀입니다. 해당 항목은 전공 과목 성적을 취득한 실제 학생 수를 입력하는 항목으로 학생 수 컬럼에는 실제 학생 수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임의적으로 숫자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신 뒤 해당 양식 업로드를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상에 입력하신 데이터가 입력 시스템에 업로드 되신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저장을 눌러주셔야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만약 새로 고침이나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안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실제 학생수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연수가 아닌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4로 입력을 했습니다. 1.4로 입력을 했지만 1로 보이시긴 하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1.4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끔 외부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저장을 완료한 다음에 1.4가 들어가져 있는 양식을 업로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하면 양식 업로드에 실패했습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재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침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내용을 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면 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등록을 한 거고요. 데이터가 공시 항목에 대한 입력이 마무리가 됐다면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전년 대비 증감 확인 팝업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사항 확인하셔서 검증값이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혹은 검증값이 증감률이 범위보다 큰지 확인하셔서 증감 사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 완료됐다면 입력 완료 버튼을 통해 입력 완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입력 완료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확인 완료 버튼을 누르셔도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감 확인 팝업이 한 번 더 생성이 되고요. 확인 담당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확인 완료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항목은 직접 입력 항목 중에 PDF 업로드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게 되면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점 행추가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여기 노란색 화면 또는 하단에 제목 계정이 똑같이 있죠. 하단에 입력을 하여 줍니다. 저는 하단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위에 제목에도 데이터가 불러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정일 입력을 하고요. 첨부 파일은 첨부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입력이 완료가 되셨으면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진행합니다. 저장이 완료됐다면 첨부한 첨부 파일이 잘 올라갔는지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됐는지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이 완료됐다면 입력 완료, 확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간접 입력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입력 항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4-다 항목 신입생 충원 현황은 항목별 관리기관인 교육개발원의 교육 기본 통계 조사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를 연계하는 항목입니다. 연계 항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자료와 연계된 데이터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연계된 데이터가 원자료와 일치한다면 입력 완료를 진행을 합니다. 4-다 항목은 형식 검증과 전년 대비 증감 확인을 해야 하는 항목으로 형식 검증 결과가 정상
결과 보이시죠? 정상 또는 일치, 인지 또는 해당 없음, 이 세 가지가 정상의 범주인데요. 확인하셔서 정상 또는 일치, 해당 없음이라면 확인 버튼을 눌러 형식 검증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팝업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검증사항을 확인하신 다음에 증감 사유의 내용 작성 후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동시 진행이 완료가 되고요. 확인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전년 대비 증감 확인 팝업이 생성이 되고 데이터가 맞다면 확인 완료 진행하고요. 최종 확인 완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입력 완료처럼 형식 검증 팝업이 한 번 더 생성되게 됩니다. 최종 확인 완료까지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확인 완료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형식 검증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검증 화면은 대학 정보 공식 관리, 형식 검증 관리, 형식 검증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동시 시기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버튼 클릭하셔서 형식 검증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회가 완료가 되었다면 검증 실시를 진행을 합니다. 검증 실시가 완료되면 해당 팝업이 출력되고요. 검증 사항들에 대해 결과가 정상인지 미입력인지 오류인지 불일치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를 클릭하시게 되면 형식 검증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14카 대학 재학생 수가 사라일 재학생 합, 사라 재학생 합과 불일치한 경우 지금 14카에는 재학생 수가 100 들어왔지만 사라1과 사라의 재학생에는 0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류로 결과값이 출력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형식 검증 예외 요청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14-카 항목에 대해 예외 요청을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 행을 추가합니다. 하단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오류 검증 항목 찾기 팝업에서 8월 공시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8월 공시 14카 항목을 찾으셨으면 예외 요청을 진행할 검증사항을 찾으셨으면 검증사항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외 구분과 예외 사유를 입력을 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에 네모 박스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모 체크박스 선택 후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형식 검증 예외 요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입력 완료 해제 관리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진행했던 4월 공시 2-가-1 항목에 대해서 해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1 항목은 제가 아까 확인 완료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해제 관리에서 해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해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고요. 이때 분명히 확인 완료까지 진행을 했는데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입력 완료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자 확인자 관리 메뉴입니다. 작성자 확인자 관리 메뉴는 대학 정보 공시 관리, 공시 항목별 작성자 확인자 최종 확인자 관리에서 작성자 확인자 관리를 통해 입력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각 항목의 입력 완료, 확인 완료, 최종 확인 완료를 한 담당자의 성명이 들어가게 되고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수정을 진행하시고요.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문 작성과 제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대학 정보 공시 관리 메뉴에서 공시의 제출 관리,
공문 작성 메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모든 공시 항목이 최종 확인 완료까지 진행되어 공시 자료 제출 시에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8월 공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최종 확인 완료까지 진행이 됐다면 조회 버튼 클릭 후 저장 눌러줍니다. 저장이 되었다면 하단에 자료 제출을 통해 자료 제출을 진행을 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살짝 소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이 완료됐다면 자료 제출 일시가 현재 시간으로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료 제출한 자료를 자료 제출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이 가능하고요.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은 RG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공시를 진행하셨던 모든 항목에 대한 공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문 제출 메뉴입니다. 공문 제출 메뉴는 총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 파일을 최종 자료 제출 공문, 여기에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업로드를 진행을 했다면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다음 학교에서 추가로 첨부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부침 2 기타 첨부 문서에 파일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업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시 항목 오픈 요청 시에 사용되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접수, 수시 항목 접수에서 가능하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이 생성이 되고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신 뒤 수시 항목 오픈 요청을 진행할 수시 항목을 돋보기 모양을 통해 불러옵니다. 그 다음 내용 부분에 변경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요. 항목 개정일, 항목이 개정된 개정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하단 지침 내용을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화면과 같이 수시 항목 오픈 요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로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알리비를 통해서 정보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메인 화면입니다. 통합 검색, 분야별 공시 항목, 주요 지표 등이 있고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검색입니다. 예약어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요. 통합 검색에 학교명을 검색하시거나 항목명을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에 관련된 정보 공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땡땡 대학교 경영학과 등록금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등록금을 입력을 하시면 간호학과 등록금은 얼마입니다 나오고 등록금과 같이 검색이 가능한 예약어 목록은 정원의 신입생 경쟁률부터 직원 총계까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통합 검색에서 학교 검색을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학교의 개왕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가 학제는 무엇인지, 대학인지, 설립 유형이 사립인지, 공립인지 등 개왕 정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밑에 학교의 10대 주요 공시 항목을 제공합니다. 그다음 검색한 대학에 대학원이 있을 경우 대학원의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요. 대학 학과 카테고리 검색 결과도 노출되고 아래 내용은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관심 비교 기능인데요. 우측 화면 상단 관심 비교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관심 대학을 추가를 하면 관심으로 선택한 학교들을 비교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항목은 제일 하단 공시 항목 비교 부분인데요.
해당 항목들은 당해년도 항목이 해당이 되고요. 당해년도에 공시가 완료된 항목에 한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심 대학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빨간색 하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대학 알림 메인 화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신입생 경쟁률부터 전임 교원 강의 담당 비율까지가 있고요. 외국인 학생 수라는 주요 지표를 클릭하셨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외국인 학생 수 대학에는 총 몇 명인지, 대학원은 몇 명인지, 전문 대학은 몇 명인지, 또 지표 값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경쟁력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학교만 검색하는 검색창이 나오고요. 검색을 하지 않고 밑에 학교 종류, 지역, 학교의 규모, 설립 유형 선택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하단 보이시는 그리드에 선택하신 조건에 대해서만 검색이 진행이 되고요. 학교명을 검색하셔도 학교명을 검색창을 통해서 입력을 하셔도 제일 하단 그리드에 학교명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학교의 6대 주요 지표를 보실 수 있고요. 재학생 충원율부터 1인당 장학금까지 보실 수 있고요. 주요 지표 하단에 자료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2020년도 4월 1일 기준인 항목도 있을 거고요. 자료 기준을 확인하셔서 해당 데이터가 언제 년도, 몇 년도 자료인지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지표 분포도입니다. 주요 지표 분포도는 평균 값이 3입니다. 학교들을 평균을 내요. 3을 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보다 평균값이 높다면 3보다 높게, 조금 낮다면 3보다 낮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 경쟁력에서 보실 수 있는 연도별 추이인데요. 연도별로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알림이에서 공시 데이터 다운로드입니다. 대학 알림이에서는 최근 3개년도 데이터만 공시 데이터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이전 자료를 원하실 경우는 이전 자료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자료 요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공시 데이터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시 데이터 추이란 항목별 주요 지표 추이 분석을 위해 최근 10개년 공시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정기 공시나 보도자료 지표 등 자료 요청이 많은 항목에 대한 공시 데이터 제공을 진행을 합니다. 다운로드 하단에 클립 첨부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우측 아래에 있는 화면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검색에 대학명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대학 개별 공시 바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대학 개별 공시 페이지로 이동이 되며 대학의 대학원이 있다면 보시는 화면처럼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내용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전 페이지 좀 확대한 사진인데요. 우리대학교 본교에 대한 우리대학 경쟁력이라던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클릭을 하시면 대학원 개별 공시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우리대학 경쟁력, 공시정보 학과 정보 재정 회계 지표가 있는데 공시 정보를 클릭하시면 해당 대학에 대한 3개년도 공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